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악수를 거절했고 펠로시 의장은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기싸움으로 치닫은 국정연설에 관련해서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3년간 미국이 거둔 성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사회를 건설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크게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며 경제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군대는 재건됐으며 국경도 안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s enemies are on the run. America's fortunes are on the rise and America's future is blazing bright.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반세기 만에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흑인과 남미계,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 인종의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최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태역군인, 장애인, 저학력자들의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복지제도가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내리는 미끼가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갈 때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악수를 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무안해진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설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가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을 조각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보란듯이 연설문을 찢어버렸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앙숙 관계를 김경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애 기자, 이번 장면이 사실 그 미국의 깊은 분열이 표출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보기도 싫었겠죠. 그래서 실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앙숙인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서로 4개월 만에 대면을 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행보에 대한 민주당의 깊은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이에 미국의 분열을 상징하듯 그 연설이 끝나 박수가 터져 나오던 가장 극적인 순간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설문 원고를 보란듯이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80분 동안의 연설에서 공화민주가 극명한 차이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간간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 또 펜스 부통령은 일어나서 또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펠로시 의장은 연설이 시작된 후에도 그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호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박수가 이어질 때도 계속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둘의 앙숙 관계는 공화 민주라는 당의 차이도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좀 더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하원을 이끄는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 상대 그 탄핵 조사를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회의를 하다가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의장과 탄핵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설 시작 때부터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다수의 그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펠로시 의장을 무시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탄핵 통과가 그 마녀 사냥이었다고 꼬집을 수 있도록 그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 어떻게 이거 보면 민주당 감정을
그대로 그냥 드러낸 발언이었네요. 네, 먼저 펠로시 의장은 그 민주당 여성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요. 민주당 하원 여성들을 중심으로 국정연설 흰색 의상을 착용하는 것은 그 낙태 권리를 비롯해서 동일 임금 등 여성 인권 문제와 여성의 참정권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종차별 비난을 들어온 민주당 소속 그 이란 오바 의원 등이 흰옷을 입고 참석을 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난 인종차별 행동을 상징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체계를 파괴하고 또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등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민주당이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국정연설은 국정연설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에게 직접 재선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 자화자찬이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한 이 국정연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은 그 연설문을 찢어버리며 국정연설을 선거운동으로 사용했다는 불만을 또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대립관계가 유지되다가 드디어 이런 불만들이 밖으로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기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연방상원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 대상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력 남용 혐의는 52대 48,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무죄가 선고되며 탄핵 정국이 막을 내린 겁니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이 권력 남용 혐의에 찬성했지만 상원의 여야 의석은 53대 47로 당론 투표가 뚜렷했습니다. 탄핵 조사 발표가 이뤄진 지 134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9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부결로 본격적인 재선 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뉴욕주의 유명 사립학교들이 교사 연봉의 일부를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립학교 지원에 필요한 주정부 예산이 사립학교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사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2017년도 스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 지원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금은 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 1,500만 달러, 2019년 3천만 달러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해는 3,500만 달러의 예산까지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수만 달러의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까지 이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 사립학교로 손꼽히며 연간 학비가 5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콜롬비아 Grammar and Preparatory School은 스템 분야 교사 연봉의 일부인 10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급했습니다. 뉴욕시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전에보다 매년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학교에서도 예산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템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선생님도 더 하여야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또 사립학교랑 같이 나눈다는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주 자녀들의 그런 교육의 미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돈이 넘치는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에 지원돼야 할 정부 보조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 예산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350명의 미국인이 오늘 전세 기편을 통해 트래비스 공군기지로 입국했습니다. 2차 입국자인 이들 역시 1차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 격리돼 검역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2차 철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출발한 두 편의 항공기는 북가주에 자리한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대피 인원만 350명. 1차 때 이뤄진 195명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대피 행렬에 합류한 겁니다. 국무부는 자국민 대피를 위해 추가적으로 전세기를 띄울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가 대피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완전한 철수가 이뤄질 때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대피에 합류한 시민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해도 2주간의 격리 기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은 모두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메디케어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한인 척추교정 전문의가 징역 3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법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뉴호프 클리닉을 운영하며 허위로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한 데이빗 김 씨에게 징역 30개월과 69만 달러의 반환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LA 도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44명이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대부분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차의 산타페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가성비 좋은 2열 SUV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현대 산타페는 켈리 블루북이 선정한 2020 미드사이즈 SUV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LA 오토쇼에서는 히스패닉 자동차 기자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은행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매직쇼에 참관해 고객사 부스를 격리했습니다. 오늘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의류박람회 매직쇼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롯데주류가 레트로 감성의 파란병을 사용한 신제품 소주 처미콜을 미국 시장에 론칭했습니다. 16.8도인 처미콜은 미국 소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